예, 최근에 그 북한이 도발이 이제 극심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 심지어는 그 일본까지 이제 동해바다에서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는데 전쟁은 이렇게 그 한국군이나 미군이 동원돼 있을 때는 한국에서 전쟁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전쟁 나는 거예요. 훈련 안 할 때 전쟁 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혹시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는 조용했는데 미군하고 한국군이 동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도무지 그런 도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하도 도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을 다시 배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논쟁까지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일부 사람들은 핵폭탄을 갖다 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다 놓을 필요가 없고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보니까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거 안 갖다 놔도 돼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은 주저하듯 말하고 한국 정부는 뭐 우리가 요청했다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neither confirm nor deny, NCND라고 얘기하죠. 핵 전략은 보통 NCND가 맞는 겁니다. 핵이 있냐 그러면 몰라 그러고 없냐 그러면 또 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실체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 시급한 단기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 목표가 있을 텐데 단기적인 거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겁니다. 핵실험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 한국의 안전 이런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여기에서 그 INF라는 그 무기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INF라는 것은 Intermediate Nuclear Force, 그 중거리 미사일 세력 뭐 이런 뜻인데 이거가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고바초프 대통령이 서로 없애기로 약속했던 무기체계입니다. 이게 한 2,000km 정도 날아가요. 2,000km 정도 날아가는데 이제 소련이 SS-20라는 미사일을 이제 소련에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부 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유럽한테 야 우리 거를 막아주면 돼.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 그거는 그러려면 미국 본토에서 소련까지 날아가는 건데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서 미국 거를 갖다 놨습니다. 유럽에다가. 물론 이제 유럽의 평화주의라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미국 거는 퍼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그림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둘이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 유럽에다 갈기면 유럽이 소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미국 거가 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미국 거가 와 있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1년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미사일을 미국이 꺼내갔습니다. 그런데 1991년 한국 전술핵 철수. 그런데 북한 핵위협이 계속되니까 재배치 주장하는데, 요거는 뭐 이 뉴스로서는 맞는데 개념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991년 이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재래식 무기라는 거는 핵무기가 아닌 모든 무기를 재래식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뭐 탱크, 전투기, 뭐 특공대 이런 거 다 재래식 무기예요. 그것이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래식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재래식으로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기 위해서 핵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1991년까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핵이 이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는 북한 핵인데 우리도 핵을 갖다 놓는다 조그만 핵 이거는 과거와 같은 그런 군사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막기 위한 우리의 전술핵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논리적으로 핵전략 이론상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전술핵 폭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별로 없는데 다 해서 한 200발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0발 되는데 그걸 갖다 놓는다는 것이 북한의 핵을 못 쓰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미국의 전략핵, 미국 본토에 있는 전략핵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폭격기에 싣고 있는 거로도 충분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술핵 갖다 놓는 것보다 그리고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든답니다. 핵을 갖다 놓으면은 뭐 돈이 몇 조 단위로 든대요. 1년에. 이런 몇 가지 그 의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1년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그때 이제 다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북한도 핵을 못 가지게 했죠. 그런데 뭐 북한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뭐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폭탄은 있는데 그것을 북한의 군사 전략에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인데 그 무기 체계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아까 미국의 랜드 연구소 박사가 얘기했듯이 브루스 베넷 박사 얘기했듯이 한 발 쏘고 그다음 쏘는데 9분 걸린다면은 그건 아직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한 발이 핵미사일일 수는 있지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갖다 놓는다면은 B-61 전술핵 폭탄 해갖고 비행기에다 달고 쏘는 겁니다. 비행기에 다는 폭탄인데 이거를 갖다 놓는 것은 득보다 실이다라고 이제 미국 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로렌스 코브라는 전번 미국 국방 차관보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형성에 이제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이 책도 있어요. Reshaping America's Military라고 해가지고 미국 군사력을 새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그런 학술 서적도 낸 그런 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00발밖에 없고 그거는 전부 다 비행기에다 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고 그리고 이제 브루스 클링너라는 또 뭐 브루스 베넷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놓게 되면은 비행기에다 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표적이 될 오히려 북한이 급히 그놈을 쏴야 되는 그런 표적이 될 그래서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 외에 우리 거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 거를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뭐 사람인데 나는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은 우리가 핵을 만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카터처럼 밑도 끝도 없이 철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케이토 연구소에 뭐 하여간 왜 한국에 미군이 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보수입니다. 보수인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앞으로 그런 정부가 미국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핵무장을 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인데 지금 미국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저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에반스 리비에라는 이 사람도 뭐 그 미국의 고위직 외교관인데 뭐 저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리고 NPT도 파기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만약 정말 한다면은 그럼 미국 내 일부지만은 한미동맹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력한테 더 세게 주장하려는 근거가 된다. 핵도 있는 나라를 우리가 왜 지켜주니?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10월 21일인데 오늘 뉴스예요. 그 YTN 뉴스인데 바이든이 한국의 핵폭탄 핵을 포함해서 한국에 전쟁이 나면 총동원하겠다 핵폭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주 초강력한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이 자막이 떴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여기 주한미군이 와 있고 우리가 전쟁 나면 당연히 도와줄 텐데 그리고
해구산이라는 거는 핵폭탄까지 사용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다시 갖다 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한국이 만드는 것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만 미국에서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분 그 사진 보겠는데 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라는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수미 테리 연구원이 그래도 지금 한국 상황이 이 긴박하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서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그 한국의 핵무장이라든가 미국의 전술핵 다시 갖다 놓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얘기는 주한미군 그거 안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이 뭐 도발이 지금 뭐 많이 있는데 그걸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 한국한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은 패트릭 라이더라는 미국 국방부 대변인 준장입니다. 이제 개그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주한미군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한국을 계속 지켜줄 테니까 핵무기 그런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 이제 한 말 우리나라 그 YTN 뉴스에 나온 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만 8천 명이 넘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관계와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의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맹과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굳건한 신호이자 경고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거긴 뭐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들 뭐 현역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더라도 한 발 쏜다면 그 다음 포는 전부 우리가 나가서 부실 수 있다. 미군이 부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이건 뭐 빈말이라고 저는 보는데 말로 대화하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략 자산, 항공모함, 폭격기 이런 것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비행기 150대 떴다고 이제 이 과장한 날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수많은 정찰기들이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미국의 퍼싱 미사일하고 소련의 SS-20이라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날아가는 거리가 대략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쏘면은 뭐 바다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유럽에 갖다 놓으면 소련 본토에 떨어지는 겁니다. 소련도 2,000km, 미국도 2,000km 가는 것을 결국 같이 갖다 놨다가 그 고바초프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둘 다 없애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먼저 그 숲속에 바퀴 여러 개 달린 차 있는 거가 소련제 SS 미사일이에요. SS-20라는 미사일이고 그리고 지금 그 뭐 까만색에다 이제 빨간 줄 몇 개 친 요것이 바로 퍼싱2라는 미국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미국과 소련이 이것을 만들지 않고 다 포기했는데 중국 혼자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다투기 위해서는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련하고 안 만들기로 약속을 해놓은 그 약속을 깨야 되는데 그걸 깼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깼어요. 그렇고 2018년 이후에는 미국이 이걸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첫 번째 매치적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봐도 동아시아죠. 중국하고 다퉈야 되니까. 2,000km 날아가면은 중국하고 사정거리에서 2,00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그게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뭐 대만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 뭐냐? 중국, 너 이거 막아라. 북한이 7차 핵실험하는 건 막아. 만약 안 먹으면은 나는 한국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퍼싱2 2,000km짜리 미사일을 다시 갖다 놓는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그 중국을 압박을 하고 그 중국은 그 퍼싱2가 한국에 오거나 일본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중국이 또 표적이 되는 것이죠. 미국 미사일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꼭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을 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좋아질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 놔가지고 억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꼭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일본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일본도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거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은 그 퍼싱 미사일을 갖다 놓을 때 유럽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평화주의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도 갖고 있으면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항복하고 평화를 혼동합니다. 우리가 그 일본한테 싸움 못하고 나라 뺏겼는데 그럼 이완용이 평화주의자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결국은 뭐 고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참 뭐가 통했죠. 그래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는데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얘기를 했듯이 중국하고 싸우려면 중거리 미사일이 다시 필요해요. 중거리 미사일이 그냥 INF입니다. 중거리 핵전력 해가지고 Intermediate Nuclear Forces 해가지고 INF가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0월 20일 거기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탈퇴한다고 또 뭐 많은 사람이 야단치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한테는 참 괜찮은 전략적인,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퍼싱2 종류의, 그건 뭐 옛날 거지만은 그런 류의 미사일, 이제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아시아에다 다시 배치할 경우에 배치하겠다고 그 협박하는 거, 뭐 나쁜 말로 하면 협박이겠죠.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한테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일석이조는 뭐겠습니까? 한 마리 돌 한 개 가지고 새를 두 마리 떨어뜨리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은 북한 핵도 억제할 수가 있고 중국한테 대한 견제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중국, 일본 그 지도인데 지금 중국을 미국이 제압하기 위해서 뭐 온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말했지만은 반도체를 완전히 뭐 중국 반도체 산업을 거의 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칼을 빼들고 나섰는데 지금 북한이 말썽 부리고 있고 이것을 중국 보고 막으라고 그러면서 그 뭐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거로 위협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나온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뉴스예요.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싸울 때 북한이 핵을 쓰면 우리도 핵을 써야 되는데 미국도. 그런데 미국이 핵을 쓰는 것을 한국과 전략을 같이 짜자. 작전할 때 같이 짜자. 그래서 미국과 작전을 함께 하자. 작전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핵폭탄을 쓰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 작전 계획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방안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과 작전 공유를 추진하고 이것은 실질적인 핵 공유와 같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국의 핵 대응 정보를 연합작전을 통해 공유한다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미국 핵폭탄을 쓰는데 함께 전략을 짜는 겁니다.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 그거보다 더 실질적인 핵 공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거 안 만들어도 되고 미국 거를 안 갖다 놔도 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뭐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 작전을 함께 수립하자.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 핵 공유의 효과를 갖는 거 아니겠냐. 유럽 같은 데서 그러죠. 유럽 국가들이 핵을 안 만들어서도 유럽에 갖다 놓은 미국 핵을 유럽이 쓸 때 미국과 함께 작전을 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데 이것도 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바뀐 후에 저는 그 한국의 안보 정책이 이제 정상적인 현실주의적인 궤도로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적이 아무리 도발해도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쏴대도 뭐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 줄을 뻔히 알면서 우리 국방부가 불상미사일이라고 발사하는 그것이 평화의 길은 아닙니다. 평화의 길은 피스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인데 바로 그렇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가 저는 일단 궤를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러다가 북한이 거의 이제 단말 말하는 말 있죠. 거의 끝나갈 때 막 숨 몰아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우리 하여간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정신 올바로 차리고 그리고 대응해야 됩니다. 겁먹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잘 대응하고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